안녕하세요. 환경미생물학 강의를 듣는 2025-72340 생물공학과 이재성입니다. 환경미생물학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제가 요즘 연구 중인 ASO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ASO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ASO의 기능과 메커니즘, 그리고 ASO의 모디피케이션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관련 논문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RNA 갯머의 간독성을 낮추기 위한 논문입니다. ASO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O는 15에서 26클레오타이드의 짧은 DNA로 타겟 RNA와 DNA RNA 헤테로투플렉스를 형성하여 타겟 RNA를 절단하거나 절단하지 않은 채 스플라이싱, 프로틴 트랜슬레이션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ASO의 기능 RNase H의 타겟 절단유무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RNase H에서 RNA가 잘리는 경우 혹은 스플라이스 스위칭, 스테릭 힌드런스 등 절단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ASO는 보통 모디피케이션 된 형태로 많이 제작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아래의 네 가지와 같습니다. 혹자는 ASO의 모디피케이션을 1세대에서 3세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가장 첫 번째 모디피케이션은 포스포로타이오이드 모디피케이션이 있는데요. 이는 옥시젠을 설퍼로 변환하는 모디피케이션입니다. 기본적으로 뉴클레이즈 레지스턴트를 한 성질을 갖게 되고 네거티브 백본을 가져 RNase H 반응을 유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바인딩 어피니티가 다소 감소한다는 특성도 있습니다. 또한 논스페시픽 프로틴 바인딩이 증가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ASO는 후미비르센이라고 최초의 ASO 치료제가 있는데요. 이 ASO 치료제는 PS 링키지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세대로는 2' 모디피케이션이 있습니다. DNA 2'OH 자리를 다른 분자로 교체하는 것인데요. 전부 2'OH 자리를 다른 분자로 교체하게 되면 RNase 반응 유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면 스테릭 힌드런스나 스플라이스 모듈레이션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혹은 말단만 2'OH 모디피케이션 형태로 두는 갯머 디자인을 통해서 RNA H 리크루트를 가능하게 됩니다. 이 모디피케이션들은 하이어 TM을 갖게 되어 바인딩 어피니티가 증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혹자는 2' 메톡시 에톡시를 2' 모디피케이션 중 가장 어드밴스하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모디피케이션 하나당 TM을 2도씩 상승하고 스페시픽 바인딩을 줄여서 톡시시티를 줄일 수 있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3세대의 대표적인 모디피케이션으론 RNA 모디피케이션이 있는데요. RNA는 럭드 뉴클레익 애시드로 뉴클레이 저항성과 TM이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 다만 LNA는 헤파토톡시시티가 보고되었기 때문에 현재 FDA 승인 약물 중 RNA 모디피케이션은 없습니다. 5'메틸사이티딘은 베이스 모디피케이션 중 하나인데요. RNase H 작용을 여전히 유도 가능하고 ASO의 하이드로포비시티를 증가시켜 RNA와 ASO의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높여줍니다. 모디피케이션당 TM은 0.5도씩 증가하고 CpG 사이트에서 5'메틸사이티딘은 면역 반응에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대표적인 3세대 모디피케이션은 PMO가 있습니다. PMO는 슈거 모디피케이션과 링키지 모디피케이션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뉴클리에이즈 레지스턴트를 부여하며 RNase H 작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PMO를 사용한 ASO는 스플라이스 스위칭이나 스테릭 힌드런스 방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가장 최근 승인된 4개의 약물이 PMO 모디피케이션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갯머 ASO는 ASO 약 말단을 모디피케이션한 형태로 중간엔 RNase H가 작용할 수 있게 만든 형태입니다. 갯머 형태로 만들게 되면 RNase H 반응을 여전히 유도할 수 있으면서 뉴클레이즈 저항성과 TM이 높아져 RNA에 더 잘 바인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갯머 ASO에 주로 사용되는 모디피케이션은 LNA와 2' 메토시 에톡시가 있습니다. RNase H가 인식하게 되려면 인식 부위에 unmodified 슈거가 위치해야 하므로 포스포로타이오이드 모디피케이션 이외의 모디피케이션은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RNase H를 사용하지 않는 메커니즘은 모디피케이션에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갯머 ASO라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이제 관련 논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논문은 2022년에 뉴클레이크 애시드 리서치에 소개된 논문입니다. 갯머는 윙에 LNA나 2' 메톡시, 에톡시 같은 수식이 들어가고 가운데는 DNA로 구성되어 있어 RNAGH가 작용 가능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특히 LNA 기반 갯머는 간독성이 보고되어 왔는데요. 간독성의 원인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타겟 RNA 외에 유사 서열에 의한 오프 타겟 절단이고 다른 하나는 AS와 세포 단백질의 비특이적 결합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LNA를 아마이도 브리지 뉴클레이크 애시드와 같은 방법이 연구되었는데요. 하지만 갯머의 베이스를 수정한 연구는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염기를 수식하는 방법이 간독성을 줄일 수 있는지 실험했습니다. 특히 간독성 유발로 알려진 TGC, TCC 모티브에 착안하여 사이토신, 구아닌, 티민 염기의 다양한 화학적 변형 17종과 너블 베이스 4종을 도입했습니다. 연구팀이 먼저 마우스 mRNA에 대해 완전 일치 또는 한 개의 미스매치가 없는 13호 갯머를 149개 디자인하고 인비보로 AST와 ALT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그 다음 가장 간독성이 심한 상위 5개 서열을 뽑아 TS1부터 TS5로 명명했습니다. 참고로 149개의 ASO 후보와 RNA의 TM과 헤파토톡시시티는 관련이 없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해당 슬라이드는 연구진들이 도입한 모디피케이션의 종류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가장 강한 독성이 있었던 TS1을 변화시켜 봤습니다. TS1의 갭 영역 내에 TGC 모티브의 베이스 수식을 도입한 결과 C1, G1, T1 등의 수식은 AST, ALT 수치를 각각 99% 이상 감소시켰습니다. 반면 G3, G5 수식은 운동량 감소 등의 독성 반응을 유발했습니다. TS1 모디피케이션 이후 진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관찰을 해봤는데요. 유의미한 유전자 발현 차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즉, 헤파토톡시시티와 진 다운 레귤레이션 간의 상관관계는 없었다고 평가가 됩니다. 즉, LNA 갯머가 가지는 헤파토톡시시티는 오프 타겟 이펙트로 발생한 비특이적 RNA 절단이 아닌 다른 단백질과의 상호작용 문제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진들은 다른 진, 다른 시퀀스의 ASO에도 동일하게 수식이 적용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총 9종의 갭 리전에 C1, T1, G1, G2, G4, G6, G7을 도입하였고 마우스에 20mg per kg을 투입하여 AST와 ALT를 측정했습니다. 또한 온 타겟 효능 분석을 위해서 qRT-PCR도 진행하였습니다. TS2에서 TS5는 이전 슬라이드에 서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총 52개 중 29개의 서열에서 헤파토톡시시티가 감소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서열, 서로 다른 유전자 타깃심에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고 대부분 온타겟 효과는 유지되었습니다. 즉, 이 전략은 특정 서열에서 국한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52개의 서열 중 10개의 서열에서 마우스의 무브멘트가 감소하는 부정적 영향을 보였습니다. 연구진들은 추가로 하나의 베이스 모디피케이션 뿐만이 아닌 여러 개의 베이스 모디피케이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디자인하였습니다. 사용한 AS는 가장 높은 간독성이 보고되었던 TS1과 타 논문에서 보고된 독성 모델인 TS6로 선정하였고 모디피케이션 중 C1, T1, G1이 가장 효과가 높았으므로 세 가지 종류의 모디피케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TS1 및 TS6 모델의 C1, G1, T1을 두세 개 조합한 결과 단일 수식보다 더욱 강력한 간독성 억제 효과가 있었습니다. TS1, G1, T1, C1의 경우 AST와 ALT 수치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온 타겟 효과도 유지되었습니다. TM 변화는 거의 없었으며 변화했더라도 2도씨 정도의 차이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입니다. 헤파토톡시시티는 TM과 유전자 발현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TM을 변화시키는 경우도 간혹 있었으나 대부분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 이내의 변화로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간 독성이 감소한 경우에도 온 타겟 mRNA 수준은 유지되었고 오프 타겟 진 발현 감소와의 상관은 없었습니다. 연구진들은 이 연구를 통해서 베이스 모디피케이션 또한 간독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뉴클레오 베이스의 모디피케이션으로 비특이적 단백질 결합을 줄임으로써 독성을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의 염기의 모디피케이션보다 복수의 모디피케이션이 효과가 더 높았습니다. 본 과제를 작성하기 위해 참고한 논문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